네, 요즘 주요 현안마다 여야가 건건히 부딪히고 있는데요. 4월 국회에서도 대치전선이 예상은 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바뀌면 소통의 장이 좀 열릴까요?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자이신 김학용 의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준비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원내대표 준비를. 네, 뭐 의원님들과 진정성 있게 열심히 소통하는 약 해왔습니다. 예, 내게는 마지막 기회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각오가 대단하시네요. 뭐 아무래도 이제 예. 그 원내대표가 3선, 4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요. 예, 3, 4선들이. 예, 4선으로서 제가 마지막 해니까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제 28살에 국회 비서관으로 왔습니다. 여의도에. 그러셨구나. 예. 35년이 됐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뭐 도의원도 3번 하고 국회의원도 4번 했습니다만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정치를 이렇게 해야겠다는 거와는 너무나 정반대로 가고 있어서 정치가. 예, 책임이 무겁습니다. 마음도 무겁고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우리 국회 달력에 그런 말이 나와요. 예.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예. 정말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국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한번 복원해보고 싶은 싶다. 마음이 간절합니다. 지금 경쟁 후보들이 비수도권의 윤재욱 후보 그리고 의원님이 안성 쪽인데 김학용 의원 이렇게 2파전 보통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구도가 맞습니까? 이게? 네네. 예. 그러면 만약에 의원님이 되시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김기현 대표 그다음에 김학용 의원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주류 친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좀 방송에서도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115명이 뽑거든요. 국민의힘. 예. 그리고 우리 당 중에서 친윤이 아닌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다만 이제 같이 고등학교를 다녀도 더 친한 친구 있고 좀 덜 가까운 친구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의원들이 뽑는 걸 일부러 뭐 더 가깝고 덜 가까운 사람을 나눠서 뽑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누가 되든지 간에 내년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다 열심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하고 네.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회가 원래 정치를 꿈꿀 때 그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네. 원내대표가 되시면 그러면 그 방향을 좀 바꿔놓고 싶으실 것 같은데. 물론이죠. 어떤 방향으로 바꿔놓고 싶으세요? 글쎄 이제 우선은 지금 뭐 보면은 우리가 이제 흔히 국회의원을 선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별히 선택된 인재 이런 뜻으로 그렇죠. 국어사전에 나오더라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지금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이는 현 국회에서는 선량이 필요가 없죠. 이 조폭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숫자만 가지고서 밀어붙이고 예. 저는 이것은 문제가 있다. 결국 정치라는 것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협상인데 예. 그렇다고 보면은 정말 여야 간에 가슴을 열고 협상을 하고 또 정치적인 성과물을 내놔서 국민들이 그야말로 국회를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복원하는 것이 정말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해야 될 그런 가장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매일 모이면은 야 싸우지 좀 말아라 제발. 매일 싸움만 하냐. 예.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원인이나 책임은 거대 야당인 야권에 있다. 그 야권에만 있는 건 아니 되죠. 예. 다만 이제 아무래도 숫자가 많고 예. 또 힘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에 물론 그 책임이 더 많은 것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분이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조금 이런 측면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정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소위 그 국격에 안 맞는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국격에 맞는 정치를 우리가 구현해 나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원내대표론과 그다음에 대구 윤재욱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 총선 결과가 수도권 원내대표가 있었지만 20대 총선 때 총선 결과가 안 좋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TK 출신 현역 의원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현 지도부에. 근데 뭐 그게 예. 수도권이다 TK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그 사람의 능력이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능력이. 다만 이제 한 가지 이런 건 있죠. 뭐 어느 지역 사람이 맡아서 더 나오고 덜 나오는 거를 객관적인 수치를 표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예. 다만 이제 한 가지 우리 국민의힘이 소위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정당에서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는 그 수도권에서 원내대표가 나온다면은
그야말로다가 전국정장으로 해서 상징성은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특정적에 치우쳐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또 우려가 있거든요. 예. 그것을 불식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도권 4선인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십니까? 출마 가능성이랄지 당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뭐 제가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예. 아직까지 안 하는 걸 봐서는 안 나온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죠. 네. 아직까지 안 하는 거 봐서는 네네. 안 나오는 게 맞는 것 같다. 네네. 근데 윤상현 의원이 최강시사에 출연해서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 주류 세력 뭐 다 친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들이 당내 주류 세력이라고 규정을 한다면 그분들이 다 지도부가 되면 총선 필패다. 뭔가 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 뭐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죠. 아, 그렇습니까? 저는 그때 아실지 모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과 같이 선거를 치렀습니다. 3월 9일 저는 재선거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역에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열심히 응원하고 또 선거운동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그 소위 그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 없었죠.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랄지 대통령 지지율에 관해서도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국 지지율이라는 것은 1비 1위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저는 보수도 좀 변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약자를 보듬는 그런 따뜻한 보수.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역사 앞에 당당한 보수. 예. 이런 것을 착실히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의 지지가 오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이제 분명한 것은 그 내년도 총선의 캐스팅 보드를 소위 2030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좀 분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희망을 주시는 그런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그리고 그 3대 연극 3대 개혁도 우리가 착실하게 추진해서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다가 내준다면은 2030 세대들이 아마 우리 국민의힘을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박수영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인데 네네. 지금 한동훈 차출론 한동훈이 셀럽을 넘어서 영웅으로 될 수도 있다. 수도권 2030에 소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그게 결국은 김기현 대표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는 뜻이다. 얼굴 마담을 한동훈으로 가지고 가는 거다. 뭐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예. 제가 사랑하는 강훈식 의원이 좀 오바한 것 같고요. 오바. 물론 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우리 당의 내년 총선은 김기현 대표를 중심으로 치르는 거고 다만 흥행을 위해서 뭐 일부 박수영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소위 국민적인 인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출마하는 것도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할 수는 없지만 지금 총선이 중간에 치러지기 때문에 중간 평가적인 성격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중간 평가라는 표현보다는요. 예. 보다 확실한 것은 내년도 총선에서 우리가 일당이 되지 못하면은 여러 가지 국가적인 일을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는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만 잘한다면은 분명히 저는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일당입니까? 아니면 과반 이상의 일당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제 전국의 안정적인 운영을 바란다면. 그렇죠. 사실은. 예. 다만 한 석이라도 과반수를 넘는 것이 좋고. 예.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지금 21대 국회를 경험해서 느끼는 것은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몰리는 것은 또 민주주의를 위해서 옳지 않다. 그것도 별로다. 만약에 우리 당이라도 우리 당이 굳이 그렇게 지금 민주당처럼 많은 의석을 물론 가져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그렇게 바람직스럽지는 않다 하는 그런 경험을 최근에 하게 됩니다. 겸허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심평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가 위험한 선택을 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좀 국민들 민심이 별로 안 좋은 거는 느끼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년 총선 결과에 대해서도 암울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저는 심평 변호사가 예. 우리 국민의힘을 아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고언은 우리가 정말 가슴 깊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심평 변호사의 의견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아끼는 많은 국민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가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들은 제가 원내대표가 되면은 예. 우리 원내 전략에 녹여서 정말 보다 더 민심을 가감없이 정책에 반영하고 그리고 용산과도 더 긴밀히 소통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 4.3 추념식에 불참하는 거를 가지고 야권에서는 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구 서문시장 방문하고 대구구장에서 또 시구를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사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렇게 말하기로 말하면은 대통령께서 거의 모든 행사를 다니셔야죠. 그래서 작년에 또 가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금년에 안 가셨으면 내년에 가시고 그러는 거지. 전국의 모든 행사를 다 대통령이 다니는 거는 어렵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국무총리가 가는 것이 바로 내 뜻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 도민들께서 조금 서운해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아마 내년도에는 꼭 가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것 같은데요. 민주당 후쿠시마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요새 오늘 아침에도 쭉 제가 안성에서 올라오면서 예.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만은 좀 옳지 않은 행동이죠. 왜냐하면 옳지 않다. 아니 도대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자국 대통령과 자국 정부의 말은 안 믿고 네. 일본의 카드라 통신 말을 믿고 간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될 뿐더러 가가지고 과연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아닙니까? 첫 번째 그 후쿠시마 그 수산물 예. 그건 분명히 수입을 안 하겠다고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그럼요. 예.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 오염수 문제는 그건 좀 틀린 성격 아닙니까? 예. 오염수 자체가 소위 국제원자력 기구. 기구에서 지금 11개국이 검증단을 꾸려서 예. 검증을 하고 있는데 과학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인 데이터 그리고 국제적인 방류 기준에 맞는지 그게 초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한국 측 전문가도 지금 거기 참여하겠다. 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예. 얘기를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대통령께서 하신 진심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말 여기까지. 예, 오염수 문제는 당연히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방류하는 걸 인정하는 거는 절대 용인돼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예. 있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자십니다.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